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에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어제 급등에 따른 이제 관망에 뒤처지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수급이 많이 줄었죠. 어제는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시장을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섹터, 두 종목 자체가 오늘 처지다 보니 이 관망세가 짙어지고요. 오늘은 또 어느새 그동안 조정을 줬던 저 PBR 관련주, 금융, 보험 관련주가 오늘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되게 강하게 타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수 밴드는 2,750까지는 열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갭든 어제 갭자리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내일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을 조금 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시장이에요. 높은 걸 따라가기보다는 선취매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전략이 맞고요. 순환매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나 뭐 제약바이오 쪽들 반등이 들어왔고요. 반도체는 주 메인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뭐 반도체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지만 저 밑에 다운 사이클에 있는 업종들의 변화가 되게 심해요. 뭐 어제 뭐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누누이 말씀드렸던 업종의 반등이 좀 짙었던 게 4월장이고요. 5월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많이 빠져있던 업종의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을 조정을 줬던 조정을 주지 않았던 그런 가격의 메리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가격 메리트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변화가 되게 심해요. 변동성이 되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50을 상단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실적단 2분기에 좋아지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지난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좀 처질 수 있다라는 것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박스권이에요. 2,750 박스권 상단, 2,600포인트 하단, 요 안 2,650이 중간값,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쪽 포인트를 잡고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박스권 상단일 때는 관망, 떨어지면 매수, 이런 그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AI 관련주들로 강하게 움직였어요. 코스닥의 최근에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요. 5월 이제 내일이 만기가 지나고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코스닥 쪽도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되시고 내공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살펴보면 상승 종목보다 이 주도했던 업종의 지수를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열심히 제가 1시간 동안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2269, 026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이버 19만 4,300원. 네. 예, 근데 왜 제가 사면 자꾸 내려가요? 제가 바닥에서 사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바닥에서 가격이 제가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이버는 16만 원대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사서 모아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죠. 그죠? 네. 되게 싸죠. 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사는 시점을 보면 이 바닥 라인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닥 16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왔죠. 예.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져요라고 하는 게 이 최근에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판단 안 해서 그래요. 전체적인 그림은 싸지만 내가 사는 포인트가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가 있나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N자리인데요. 뭐 지금 가격은 나쁘지 다른 않아요. 뉴스 나온 건 없어요? 이거 뉴스에 의해서 내려가나 싶어 겁이 나갔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이제 그 악재라 그래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제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동안 빠졌던 건 실적단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실적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늘어지면서 이 주가가 좀 힘을 못 받았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쪽 광고 이쪽 그 퍼포먼스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이후에는 플랫폼 쪽도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괜찮아요.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잠깐 조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꺾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 없이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1차 홀딩. 네?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20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 SDS요.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6천 원에 30%요. 되게 힘들죠, 이 종목. 네. 이게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네.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가요. 그 이유는 이제 지배 구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블록들이 일어나요. 그런 거 혹시 아시죠? 조금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그 상속세 네. 부담에 블록들이 나오고 또 주가 떨어뜨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려면 또 블록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멘텀은 되게 좋아요. 뭐 실적도 좋고 퍼포먼스를 되게 많은데 이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아예 그냥 이제 모멘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AI 쪽은 삼성은 SDS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블록들의 영향이 주가 올라간 블록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하면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내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18만 원까지는 끌고 가도 돼요. 얼마까지요? 18만 원? 18만 원이요? 네,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되게 세고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간 이유는 이 바닥 11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오면 18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빠지더라도 18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사타파타 하지 마시고 18만 원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네, 시간을 투자하면 올라올까요? 네, 확률이 많을 거예요. 네,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갖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예. 네네.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고요. 네, 살짝 네.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8만 원까지 우리가 본다 생각하고 좀 이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리볼. 팍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예요. 이거 어제 급락 나왔잖아요. 이 매각, 네, 저 인수 때문에. 네네. 이 매수가는 얼마세요? 어제 들어갔어요. 43,800원에 7%요. 어제 들어갔어요? 네. 이게 반등을 노리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사고 싶었는데 너무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못 샀는데 네. 일단은 뭘 인수한다고 해도 네. 얘가 워낙 괜찮은 애라서 네. 만약에 그냥 제 생각엔 좀 제가 매수를 하면 다 떨어지니까 어차피 떨어지겠지. 근데 조금만 이제 한 7% 정도, 20% 생각을 하고 7%는 먼저 했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은 그러니까 우리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타이어 관련주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영향을 가장 좋게 받은 거는 이게 타이어 관련주다 이렇게 하고 타이어 관련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악재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종목은.
예, 이게 이제 악재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네. 이 거래를 우리가 봐요.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동반됐냐 안 됐냐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어제가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죠. 네. 이 물량이 다 나온 거예요. 웬만큼 물량이 되게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물량이 나왔고 주가가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나는 이게 3만 원부터 시작해서 6만 원 2배 올랐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단기 반등이라고 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렇게 나온 거는 분산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큰 돈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큰 돈이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들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오늘 한 48,000원요? 예, 이제 팔고 나와요. 이게 어디 정도 들어오면 이게 갭매꾸로 올라와요. 갭매꾸로 나오면 한 38,000원 요 라인에 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대다수에 보면 이렇게 갭 떨어져 갖고 거래 떨어지고 분산 난 거라 그래요. 이게 분산이라 그래요.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동반된 거는 어느 큰 물량이 나간 거예요. 매수 매도가 공방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매도 쪽이 되게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 레벨업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8,000원 정도 오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 반등이 톡 들어와서 또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이제 내 매수가 위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끌고 가진 것보다는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게 네, 대응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고맙습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대원 미디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840원이고 6%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사실 좀 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작년에 올 초인가 작년인가 산 것 같아요. 겨울에요. 계속 빠지죠. 네. 살짝 올랐다가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중간값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는 이제 놀자주라고 해요. 흔히들 얘기하면 OTT, 영화 제작, 캐릭터 막 이런 거는 소비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뭐 이제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막 이런 쪽들이 막 제작하는 데들이 돈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영화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제작사라든지 되게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게 이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1월달에 이제 잠깐 들어왔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 사실 때는 항상 이제 가격의 네. 위치를 보는 거예요. 네. 이 실적은 좋아요.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네. 내가 사는 위치, 내가 산 가격 이걸 쫙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올랐던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18,000원이에요.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로 흔히 주냐면 40에서 60 사이가 거의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요. 고점을 네. 찍은 종목은 빠질 때 40에서 60% 안에 이 저점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11,000원대고요. 이 11,000원에서 네. 어디까지 들어오냐 중간가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과 아. 저점에 이제 중간까지 들어왔다가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으로 그냥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그래서 중간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이 변곡 라인이라 그래. 그래서 주식은 항상 중간값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네. 하나거든요. 올라가도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변곡점이에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딱 중간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아예 쌀 때 사거나 아예 비쌀 때 사는 거거나 아예 쌀 때 움직이는 초입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배열 네. 초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점에서 저점 찍고 다시 중간가 봤죠. 그죠? 네. 그다음 빠졌죠. 그러면 얘를 또 네. 여기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얼마큼 아. 빠졌냐? 또 40에서 60 빠졌죠. 음, 그러면 이 종목이 네. 어디까지 올라오겠어요? 또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중간감. 예, 이게 이제 1차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예, 거기가 이제 8짜리예요. 우리 예. 시장에서 사신 가격. 그 다음에는 네. 이게 한번 수익이 났었잖아요. 네. 그 이제 중간값을 몰라서 그래. 여기를 못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내가 주식을 살 때 다른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격 이론을 봤을 때
내가 이게 이제 고점에서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왔냐, 중간 딱 올라왔다 그럼 팔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예, 이제 예. 중간 또 12,000원 오면 그때 또 팔아야 돼. 그것도 네. 놓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밀리면 또 바닥으로 또 밀려요. 네. 그렇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아, 네, 이제 네. 확실히 이해됐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파시면 돼요. 이제 쉬워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중간가까지 언저리까지 뒤질 반적 무조건 들어와요. 예, 주식은 그래서 한 번은 팔 기회를 줘요. 그게 이제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네. 이제 중간값이 온다 그럼 매도하면 돼요. 내가 바닥에 네, 샀는데 네. 수익이 중간가까지 왔는데 얘가 못 간다 그럼 밑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그렇게 한번 잘 고맙습니다. 판단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수자 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CS 윈드 73,000원에 10%인데 이걸 작년 이맘때쯤 싸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걸 추가 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풍력 관련주. 이 회사가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고,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되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을 잘못하면 되게 고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대선에 그 트럼프 쪽은 풍력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 얘기 뉴스 많이 봤죠. 뭐 새 네. 많이 죽는다고 해서 풍력을 엄청 많이 싫어해요.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 영향도 있어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CS 윈도예요. 근데 이 가격은 이제 조정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저점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똑같아요. 이게 이제 고점이 아까도 이 전 코너에 전 상담자분하고 얘기했듯이 이게 고점이 여기가 89,000원이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네. 빠지냐? 40에서 60% 빠지면 저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와요? 딱 중간가까지 올라와서 7만 원까지. 이게 이제 중간가 반등이에요.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금방 본 종목도 대원 미디어도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에 50%까지 올라왔다가 간 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다시 50% 25% 반 딱 올라오고 밀렸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CS 윈드도 똑같다는 거죠. 예, CS 윈드도 여기도 고점 찍고 40에서 60 빠지고 그다음에 반까지 딱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사신 지 꽤 됐죠? 1년 전에. 예, 그 7만 원 한번 왔었죠. 그죠? 그래, 그때는 못 팔았어요. 이제 다음에는 팔으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건 이제 예, 여기서 예. 이제 고점에서 저점이 딱 떨어졌다가 반값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예. 변곡점이에요. 얘가 못 올라가면 밑으로 또 빠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 그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추세를 돌렸어요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추세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추세 라인이 언제 돌려요? 그러니까 단기는 21선을 우리가 많이 보고요. 중장기는 61선을 많이 봐요. 그래서 61선을 돌리냐 안 돌리냐 이 라인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려면 6만 원 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하지 마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적하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수급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 이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나 떨어질 사이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가격은 제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려면 6만 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사는 옆으로 행보를 더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6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7만 원에 매도하면 돼요. 추가 가지는 매수는 갈까요? 네? 가지는 갈까요? 7만 원까지? 네, 가요. 왜 그러면 이 회사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실적이 예. 있는 거는 사이클이에요. 그게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라인이 이 라인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 되면 7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보면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라인부터 사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7만 원을 팔면 돼요. 그때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지금 사지 마세요. 옆으로 행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사면 좀 더 빨리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요. 그때 사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펄어비스 매수가 비중은요? 게임주 오늘 좀 53,212원. 오늘 게임주 살짝 움직이죠. 다른 종목 게임주도 네.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인데요. 이거 사신 지는 오래됐나요? 네, 오래됐어요. 한 1년 가까이 다 돼가.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네. 막 사신 이유가 또 있으세요? 가격 싸서? 아니 뭐 네. 가격은 조금 비쌀 때 샀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 게임을 뭐 붉은 사막 이런 거 많이 하길래 괜찮은 거 싶어서 샀더니 그렇구나.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때는 우리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네, 맞아요. 때 그때 코로나 때 시작했어요.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안정화되고 했을 때 이제 게임의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신작 기대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 게임주도 이제 그래요? 역사이클이에요. 예. 뭐 그래도 이제 선별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뭐 펄어비스 말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왔고 마이크래프트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가 하반기 때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파는 것보다는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1차 목표가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지 안 마세요. 좋아요. 네. 왜 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꺾이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네네. 올라갈 때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흔히 개인들은 떨어질 때 사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여기 떨어질 때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횡보가 되게 길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근데 얘는 언더퍼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안 좋냐면 이게 이렇게 보면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모든 게 만들어요. 이게 돈이 있는 곳은 상승, 하락, 횡보. 그다음에 경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산, 투자, 소비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해요. 그다음에 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 안에 뭐가 있냐면 수급 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생산, 투자, 소비에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있어요. 금리.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이자가 높다 그러면 그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 안 들어가고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간 안에는 금리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수급, 돈이 안 도냐. 근데 이 종목은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왜 안 도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관심 없는 주식을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할 거예요라고 할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서 강하게 못 올라가면 또 지루하시고 힘드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는 5만 원, 4만 원 넘어가야 돼요. 4만 원 넘어가야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그 전에는 사는 거는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 바에는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직 게임주 업종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게 2분기 이후예요. 게임주들은. 그래서 6월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고 2분기 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까지는 손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더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4만 원까지는 두고 이걸 추가 매수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더 빨리 움직이니까. 굳이 요거는 그냥 지난번에도 5만 원 왔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대가 되게 매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4만 원 넘어가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4만 원 이상 될 때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만 원 넘으면 추가 매수. 예, 지금 하지 마요. 예, 지금은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올라갔다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확실히 보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멘토님 통화하기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두산 로보틱스 92,000원에 20%입니다. 그죠. 좀 높네요. 예, 많이 높게 샀어요. 그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어차피 순환매 되면서 로봇주들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3월 달에 샀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의 그 모예수 물량 풀리는 걸 깜빡했어요. 이제 신규주들은 근데 우리가 로봇주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이 못 가죠. 예, 못 가네. 못 움직이네. 왜 그거는 이제 실적 베이스가 이제 숫자가 찍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이제 산업이 재편됐을 때 이제 기대감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기대감대로 주가는 움직여요. 거기서 이제 거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숫자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와요.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숫자.
또 찍혀 올라가요. 이제 기대감이 빠진 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실적을 찍혀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세게 움직이지 못해요. 최근에 보면 그죠? 뭐 작년 단에서는 뭐 기대감으로 뭐 삼성전자가 예. 뭐 레인보우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LG의 로봇스타를 가지면서 막 로봇 관련주가 되게 커지겠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로봇 시장은 아직 그 초기 단계예요. 네.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대는 거는 로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업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돈이 되는 건 산업 로봇이에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뭐 인간을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그래도 이제 서비스 로봇 진짜 잘해요. 뭐 청소기, 막 이런 거 조그만 거, 키오스크, 막 이런 건 잘하지만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나 그다음에 산업.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강해도 숫자가 안 찍히니까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대감으로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파동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파동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 예. 둘, 이 고점이 어떻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예.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아마 로봇 관련주도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8만 원 선인지 네. 뭐 8만 5천 원 선인지 네. 한번 봐주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보면 중간값이라 그래요. 아까 상담하셔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12만 원 찍었다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가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어요. 거품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차익 매물에 나오면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통계로 보면 이게 한 40에서 60%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12만 원에서 저점이 40에서 60% 빠진 가격이에요. 7, 8만 원 되죠? 네. 여기가 저점일 네. 확률이 많아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냐?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이 반값. 여기가 얼마냐? 9만 원. 고점과 9만 원. 저점이 이제 9만 원이에요. 9만 원에서 올라가면 레벨업이 돼서 여기 쌍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번 더 만들어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빠져요. 아까도 우리가 세 종목 공부했잖아요. 상담하면서 세 종목을 예. 봤어요.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중간가까지 올라왔다가 여기를 못 나가면 밀려요. 그게 이제 하락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보자. 여기가 이제 올라온다면 어디까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9만 원, 여기가 7만 원. 그럼 여기 중간값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8만 5천 원, 요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근데 또 빠지면 또 빠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라인이 변곡 라인이에요. 항상 가격의 중간. 네. 네. 그렇게 8만 돼요. 5천 원에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시가총액 4조 8천억이거든요. 결국은 네. 이 메인들이 누구냐 외국인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뭐 테마주도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에 보면 이게 로봇 관련주의 네. 엮인 종목들은 의미가 없어요. 걔들은 이런 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시가총액 큰 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 때 뭘 보냐? 실적을 보고 들어와요, 얘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것들은 무조건 수급 논리는 네.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야 돼요. 턴 어라운드라든지 하반기에 네. 실적이 찍혀요라는 게 보여야 얘는 움직여요. 그게 대형주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8만 5천 원 나니까 좀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네.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이렇게 라인을 잡아준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연회가 있죠. 이제 방송에서 못한 공부는 매일같이 매주 수요일 날 밤 9시에 저희 개인 채널이죠. 예, 너튜브 김영구의 주챔TV에서 9시에 이제 밤 9시에 수요일마다 공부방을 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요. 오늘 밤 9시에 너튜브 김영구의 주챔TV에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많이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과천, 경기도 과천에서 토요일 날 있고요. 일요일은 정말 오랜만에 전주를 갑니다. 몇 년 만에 간 것 같은데요.
전주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라도 쪽을 많이 가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많이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뭐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형주 위쪽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면 특히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던 지수 자체는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월 중순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활기를 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많이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겠지만 만기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06,500원에 10%. 그래도 단가가 낮춰서 그래도 높지 않아도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네. 희한하네요. 자꾸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캐즘 구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 과도기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비교했을 때 악재라 그래요.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실적 부분도 뭐 반영이 돼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업황은 지금 좋지 않거든요. 올해는 좋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역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격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가격이 좀 싼 가격이냐 싸지 않은 가격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그냥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박스권.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점에 나와서 저점에 가격이 빠졌다 사놓고 위로 튀어올라오면 팔고 이런 그 밴드 매매하면 되는 게 2차 전지 모든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더 밀렸죠. 네네. 좀 밀려있죠. 그럼 여기 전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기술적 분석을 하면 돼요.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 자체나 이게 이제 작년보다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점 10만 원, 9만 6천 원이 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서 네. 여기 이제 12만 원 올라오면 팔고 이런 매매하면 돼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2차 전지는 이렇게 대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이 대응 전략을 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사면 여기서 사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면 돼요. 이게 박스권 매매인데요. 올해 내내 이렇게 하면 좀 수익을 내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중간 라인에 있죠. 고점과 저점의 중간 라인은 여기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싸게 사서 기술적 반등 있잖아요. 쫙 끌어올릴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이제 매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는 다 그런 가격이 메리트가 다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오면 매도, 튀어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면 2차 전지는 올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멘토님 네. 보면은 그 뭐 차반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올라갈 대로 좀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이클이 2차 전지로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이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주 핵심 멤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죠.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어느 종목이에요? 어느 업종이에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네, 반도체 좋았어요? 반도체 안 좋았죠. 올 겨울부터. 예. 작년에 반도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국민주가 2차 전지였고 그다음에 올해는 국민주가 뭐예요? 반도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민주였던 게 지금 국민 밀상주 됐고, 그죠? 이게 이제 돌아가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예.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겨울부터. 그죠? HBM 나오면서 네. 그 재고 사이클이 순환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더 이제 실 확률이 많이 있어요.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올해는 되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 오면 팔면 돼요. 그 밴드 매매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 이렇게 보여요. 1차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다 있어요. 뭐 삼성 SDS,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 작년처럼 막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라인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지금 좀 갖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박스권 상단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원에 30%. 그래요. 좀 높게 사셨네요. 그죠? 예, 높게 샀어요. 그죠. 참 애매하죠. 가격이. 예. 싸게 샀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애매한 게 자리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제 좋은 거 알아요. SK 하이닉스 연말까지 좋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가격이 어디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네. 애매한 가격. 장기적으로 갈까? 그럼 빠지면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주도주를 살 때는 정말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타점을 잘못 잡으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이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18만 원, 19만 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왔을 땐 반 정도 좀 덜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트레이딩 18만 원요? 18만 네, 18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래서 수익 챙겼다가 올라가면 그냥 홀딩해서 가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반 정도 팔고 있다가 또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것만 매매하면 돼요. 트레이딩 관점. 예. 네, 그래서 이제 줬다 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때 올라와서 거기 가서 반 팔고. 네, 반 팔고 이제 그거 지켜봐야 돼. 거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떨어진다. 그럼 반 팔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반 팔고 기다렸다가 저 밑에 떨어지면요 또 사는 거예요. 17만 원 정도 오면 또 사고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예, 그걸 돌파하면 이제 세게 갈 거예요. 그때는 팔지 마세요. 예.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돌파하면? 예, 19만 원이 돌파하는데 19만 원이 돌파하는데 그때는 갖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돌파하면.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금융지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7,000원 10%. 사실 좀 오래 되셨나요? 네, 되게 오래되고요. 네. 조금 추가 매수해갖고 좀 낮춰놓은 금액입니다. 좋아요.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더 살까요? 더 사도 돼요. 아, 왜 사라 그럴까요? 우리 아까 우리 네. 공부했잖아요. 아까 방송 계속 보고 계셨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을 때 이제 고점 찍고 네. 몇 프로 떨어진다? 50%. 예, 50%.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에 떨어져요. 그럼 여기 네. 보면 여기 12만 원 떨어지고 5만 원까지 떨어져서 6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얘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봤지만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중간가. 네. 중간가는 얼마예요? 네. 8만 원 라인이에요.
네. 근데 이거 잘 보면 사이클이라 그래. 이거 보면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짜리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그냥 못 올라가요. 눌렀다가 죽었다, 눌렀다 올렸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가 네. 한번 올라오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상승하잖아요. 이 네.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 눌림목이 이제 패턴을 하락 상승의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죠. 빠졌다 하는데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 네. 이건 사이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역사이클에서 정상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8만 원까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8만 원이 매물이기 때문에 8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들어오고요. 이런 건데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 막 사죠, 여기요.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메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하고 연기금 있잖아요. 세금 연기금 수급이 좋아요. 그건 뭐냐면 꾸준하게 싸기 때문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연기금의 매수 종목을 잘 봐야 돼요. 올해는 연기금의 비중을 늘리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많이 사놓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많이 사요. 그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다 생각하고요. 좀 더 추가 사가지고 8만 원에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고요. 네, 꼭 수익 나시길 감사합니다.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ALT요. 매수가- 22,150원에 10%. 제가 매번 하지 말라는 종목이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제가 평일에 네, 자주 안 네. 나와서 제가 신규주는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매물대도 많고요. 네. 이게 지금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ALT는 물려있어요. 일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일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ALT예요. 실적은 되게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신규주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탄력이 좋아요. 막 팍팍 움직여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얘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얘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점 라인 잡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역사를 네. 보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신규주를 한 3년 정도 신규된 종목을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잠깐 올라갔지만 결국은 다 빠져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 이 역사적 가격이라는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 공급에서 이 회사 가장 좋았을 때 가격, 제일 좋았을 때 가격이 얼마고, 제일 안 좋았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게 이제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짧은 기간 가지고 이 가격을 평가하기는 되게 작아요. 스토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이게 고점이다, 이게 저점이다라고 잡기에는 되게 스토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는 개인들이 사기에는 좀 불리수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주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2, 3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야. 한번 채워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또 빠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가격, 그다음에 여기 가격 어때요? 이 안에서 뭐 움직이죠? 네. 이 안에서 움직이죠?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요 위에 올라오면 팔면 되고 밑에서 하면 되고 요거만 계속 하면 돼요. 네. 그럼 근데 이거- 지금 예. 25,000원까지는 갈까요? 먼저 25,200원까지 갔는데 놓쳤어요. 예, 안 파신 거죠? 더 갈까 봐. 아니요. 그럼요. 일하느라고 못 파셨구나. 네네. 일하라고 그죠? 왜 그러냐 이런 거 네, 보면 예, 봐봐요 여기 보면 24,900원, 그러니까 25,000원에 걸어놨는데요. 예,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는 1,000원이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는데 990원으로 딱 내려놨어요. 뭐 싸다고 느껴지죠. 오늘 1,000원의 네. 가격을 봤는데 그 다음 나갔는데 990원이야. 싸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껴요. 왜 10원 차이 뿐인데. 그래서 뒤에 공공단이 있죠. 여기 보면 23,000원, 24,000원, 25,000원 있잖아요. 주가는 요 라인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25,000원 구간, 여기가 24,000원 구간. 여기서 다 뭐를 만드냐? 머리를 만들어요. 여기 머리 만들죠. 여기 머리 만들죠. 여기 머리 만들고 여기 만들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000원 라인에 머리 만들고 이게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팔 때는 뒤에 공공단이 바로 밑에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25,000원이면 24,900원에 걸어 놓는 거예요. 거기 턱 올라갔다가 툭 빠져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네, 호가 네. 밑으로 사야 돼. 밑으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는
탁 올라가다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매물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호가를 보면 요 22,000원 요 라인들에 물량이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팔아야 돼요. 다음부터는 알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 얘는 24,000원이에요. 24,000원에 파세요. 23,900원. 예, 고급 파세요. 알겠죠? 한 번 더 네.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그 대덕전자 27,600원에 12%요. PCB 관련주들은 다 움직이는데 대덕전자는 못 가죠. 많이 못 갔죠. 예, 그죠? 몇 개월 됐는데요. 안 움직이죠. 그, 그렇죠. 다른 이제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네. 그때 이 적자 기업인 걸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네네네. 실적이 안 예, 좋았죠. 그러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처진 이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사이클 돌 거예요. 이게 조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돼요.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안 가고 그래가지고서 네. 지금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지금 그럼 이제 팔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살까요? 네,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보고 얘기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궁금하죠. 이제 우리 네. 가격 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요. PCB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지만 대덕전자는 아까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이 종목은 작년에 2만 원부터 시작해서 4만 원까지 2배까지 올랐었어요. 그죠?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요.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라 그래요. 각을 세운 거는 골도 깊어요. 그 가격에 다시 원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뭘 만드냐?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가격을 눌렀어요.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옆으로 횡보하죠.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라 네.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 라인에서 항상 뭐가 들어요? 꼬리가 들어요. 여기 안에서는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얘들 보면 여기 이 위에서 보면 요 밑에 빠지면 어때요? 양봉 들어오죠. 양봉 들어와서 이 자리를 커버하죠.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죠. 여기는 네. 역사의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라인을 또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22,300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요 박스권 상단 요 자리까지는 레벨업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돼요. 위치상으로는 지금 네. 위치가 너무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안 높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8,000원 라인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추가 매수해서 28,000원까지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28,000원에 팔으면 될까요? 네, 그때까지 이제 홀딩해서 가면 돼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게 더뎌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싸지 않으면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대덕전자가 그 악재를 다 반영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격에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28,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그럼 앞으로도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는 건 힘드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네. 너무 이제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요. 이게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서 28,000원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네, 대응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감사합니다. 나시기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밤 9시에 너튜브에서 김영구의 추천TV에서 공부방 여니까요. 시간 되신 분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김영구의 주식코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